상당히 난감하네. 청주 상당구. 나오자마자 신문지상에 보니까 뭐 광폭 횡보다. 그동안 밀린 밥값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정정순 의원의 개인적인 힘보다 이걸 변경시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구심은 들어요. 국민의힘 상당구 당협위원장을 내놓으셨는지 알았더니 아직 그게 아니고. 네, 이 전당대 문제 때문에 아마 6월 하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그러나 상당구 얘기를 하면 지금 한덕에 가 계신 정우택 전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다시 상당구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죠. 화끈한 선택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화끈한 선택? 올인하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은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서원은 서운한 상황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용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청주 상당구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이 또 이게 딱 또 이 글에 맞춰가지고 상당히 상당구가 난감해 그렇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 정정순 의원은 거의 구속 6개월이 다 될 즈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지만 즈음이 아니라 막 그게 6개월 만기 보석 저기 아니 며칠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며칠 전에.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재판은 남아 있는 상황이신 네. 거고. 네. 지난번에 총선 때 야당의 유력 후보였던 윤갑근 전 고검장 이분은 1심에서 아예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2심, 3심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지금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난감한 이런 상황이고요. 정우택 전 의원 얘기가 또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계셔서 예. 다시 상당으로 복귀할 거다 뭐 그런 오는 얘기가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주 난감한 청주 상당 선거구 상황인데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갑니다. 상당히 난감하네. 청주 상당구입니다. 더 재밌게 하려면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작금의 상황 앞서 조금 풀어드렸는데 자세히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됐던 거라서 지난 4월 총선에서 그 상당구에서는 그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김갑근 위원장이 붙었잖아요. 예. 그 충북권 최고의 박빙의 승부를 펼쳤는데 결국 정정순 의원이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근데 당선 직후 캠프 내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 농공 행상 과정에 불만을 품고 선거 비용 신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있었다라고 자진 신고를 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11월에 정정순 의원이 정치자금법 공선법 위반 등으로 구속 수감됐죠. 예. 그러다가 재판이 좀 지연되니까는 6개월 정도 지나서 보석으로 석방돼서 현재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일 거고 예. 그때 이제 같이 경쟁을 벌였던 윤갑근 국민의힘 그 지역 상당 당협위원장께서도 그 정정순 의원이 구속되고 바로 한 달 정도 지나서 구속이 됐는데 그 혐의는 그 펀드의 재판매를 어떻게 좀 해달라고 청탁을 받아서 알선 특검법상의 알선 수재죄로 구속이 됐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검찰 구형 그대로 징역 3년이라는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았죠. 검찰이 3년을 구형했었나요? 그렇죠. 그 검찰 구형대로 그대로 그대로 일심 선고가 났네. 됐죠. 결국 뭐 두 분 그 지난 4월에 경쟁을 벌였던 박빙의 승부를 펼쳐선 두 정치인께서 모두 다 구속되고 한 분은 뭐 물론 보석 석방돼서 아직 재판이 남아 있지만 예. 구속 소감되는 그런 황당한 예. 상당구가 돼버렸죠.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고. 올 연초에 보시면 그 많은 분들이 막 혹시나 만에 하나 올해 재보궐이 열릴까 예. 해서 많이 움직였었죠. 예. 작년에 막 얘기도 많이 혹시나 했고. 이제 빨리 이 판결이 나면 올해 재보궐이 열릴 수 있다 해서 막 움직였죠. 또 법에 보면 1심을 6개월, 2심 3개월, 대법 3개월 이내 하게 돼 있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선법. 경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판결은 지금 1년 4개월 되도록 아예 저기도 열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법원에서. 요번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6개월이 이미 넘어갔지만 예. 아직 이제 이 결심 뭐라 그러죠? 그 1심을 마치고 이제 결심 공판 이런 것도 아직 안 잡힌 상황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을 겪게 됐고 윤곽근 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현 위원장이죠. 전 고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형대로 나오면서 지금 서울에 대형 로펌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왜요? 이게 지금 보면
정당한 변호사의 직무 범위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네네. 법원에서 판결은 그게 아니라 부정 청탁에 대한 어떤 로비다 이렇게 네. 이제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네. 부정 청탁에 대한 대가다. 그럼 이제 대형 로펌에 예를 들어 국세청이나 무슨 뭐 변호사님들 빼고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 준 권력기관들 예. 그런 데서 퇴임하고 왜 그 일종의 고문, 자문 네. 이런 걸로 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는 일의 상당수는 사실상 로비인 경우가 많잖아요. 뭐 같은 당이라고 시작부터 업무부터 하시고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야, 지금 이런 상황 한 분 한 분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정정순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느닷없이 하여튼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셨는데 나오자마자 신문지상에 보니까 뭐 광폭 행보다 막 엄청 긁어줬던데요. 어떻게 지금 뭐 지역의 충청원 광역철도 관련해 가지고도 국토부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하고 신임 당 대표 뭐 축하 인사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뭐 지금 지역의 최대 현안은 뭐 청주 도심 지하철 노선이 포함된 충청 광역철도망이었잖아요. 이게 네.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서 이제 반영이 안 됐잖아요. 도심 통과 노선은. 그렇기 때문에 국토위 소속이었던 우리 정정순 의원께서 바로 출소하자마자 광폭 행보를 진짜 했었죠. 예. 본인이 이제 본인이 구속 수감되면서 밀린 숙제, 예. 그 밀린 숙제를 치르는 거라는데 아. 구속 수감된 바로 다음 날 서울에 가서 국토부 관계자들 만나고 그다음에 송영길 당대표 등 신임 지도부 있잖아요. 신임 지도부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이것이 좀 반영되게 새로 이제 재고를 좀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범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 예. 발족식에도 참석해서 공동 투쟁을 제안하고 할 정도로 정말 열차게 지금 활동을 벌이고 계시죠. 어쨌든 재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부분들이 딱 떨어진 건 아니지만 수감이 됐다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하는 활동, 정치적 활동들이나 뭐 이런 국회의원 활동들이 적법한 겁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구속 수감돼서 보석으로 석방됐을 때 그 이후에 행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칩거하는 형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정정수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현역 정치인이고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정수 의원처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맞죠. 아. 물론 정치 무대에 조금 물러나 있는 분들은 칩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습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정정수 의원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활동들은 아니다. 네, 농담드리면 예. 우리가 수많은 그 국회 이제 뭐 수감이라든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병가라든지 뭐 하면서도 수당 다 받는다 해서 밥값 못 한다고 엄청 막 언론들이 비판했고 저희도 밥값 못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동안 밀린 밥값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예. 국토위 소속의 초선 의원이 과연 국가철도망 결정에 얼마나 만약에 정정순 의원이 구속 수감되지 않고 국토위 소속으로 활동을 했다고 했다도 이 그 계획안이 변경이 됐을까 달라졌을까라는 건 조금 의문이 들고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좀 뭐 다시 재고해달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후에 이게 또 변경될 정정순 의원의 개인적인 힘으로다가 이걸 변경시킬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건 좀 의구심은 들어요. 그 말씀의 내면에는 정정순 의원의 지금 활동은 립 서비스일 뿐이다. 혹시 그런 얘기입니까? 노코멘트입니다. 전곡을 찔러. 정정순 의원 지금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광폭 행보를 본인의 입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밀린 숙제 열심히 하겠다는 지금 취지로 하고 계신 거고 지난 총선에서 야당의 유력 후보로 정정순 의원과 맞붙었던 윤갑근 전 고검장 지금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상당부 당협위원장을 네네. 내놓으셨는지 알았더니 아직 그게 아니고 네네. 그 중앙당에서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또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서가? 정정순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1심 판결이 있어도 무죄 추정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항소에서 대법까지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원칙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조직위원들, 운영위원들 가운데에서 운영위원장 그분이 이제 정확한 명칭이 당협위원장, 당면 이렇게 하는 예. 그 정확한 명칭이 당협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운영위원회 위원장.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위원장을 뽑는 거라서 예. 함부로 이제 금방 뭐 그거를 자리를 이제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돼 있질 않고요. 이 국민의힘 제가 당원 당규를 찾아봤습니다. 네네. 28조에 보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사퇴 등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당규에. 예. 그래서 보면은 1항 5호에 보면 윤리규정 제22조 1항 각 호의 강력범죄 파렴치 한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형이
제2심 판결에서 확정된 경우 2심. 예, 그때는 이제 아. 사퇴를 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시도당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당협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의결한 경우 이게 이제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1심만 판결 된 확정된 상태죠. 거라서 예. 아직 이제 사실심이 다 끝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안 하면 이 조항으로만 보면 억지로 할 수 없는데 단 최고위원회에서 다 시도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사퇴를 의결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고 지구당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게 지역 정가 얘기잖아요. 처음에는 좀 그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최근에 예. 또 바뀌었죠. 이제 시기적으로 6월달에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6월에. 신임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예. 어차피 시간적으로 한 달 뒤면은 신임 지도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이후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지금 서원구도 지금 걸석이 돼 있잖아요. 예, 서원구 예. 당협위원장도 지금 걸석인데 예. 이 두 지역구를 같이 묶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설이 좀 유력하죠. 맞습니다. 6월 11일 날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럼 6월 11일에 아마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임명이 되면 곧 그 며칠 내로 이제 사무총장 및 당직자분들이 임명이 될 거고 또 최고위원들이 같이 이제 선출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아마 당 체제 정비하고 하다 보면 6월 말, 7월 초쯤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겠죠. 아, 지금 그런 상황.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막 금방 막 상당 우리 저 지역 언론에 보면은 상당 체제 정비 막 해서 제목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새판짝이 금방 새로운 인물이 나올 금방 것 되는 같고. 것처럼. 예, 근데 예. 시간은 생각보다 조금 이 전당대 문제 때문에 아마 6월 하순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밀리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윤갑근 뭐 현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어쨌든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상당부 지역 쪽에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어쨌든 빨리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는 않을까요? 현실로 보면 이제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가 사실상 코앞에 있잖아요. 대선이 바로 1년도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청주가 상당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시면 상당, 서원, 흥덕, 뭐 청원 어느 곳 하나 할 것 없이 활발하게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지속돼 온 셈이에요. 지난 작년도 총선 이후에 계속 침체를 걸어왔고 예. 그래도 이번 4.7 재보궐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이 중흥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살려서 조직 정비를 새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한번 세게 다시 이제 부활하는 이런 전기를 마련해야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은 진짜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이고 서원은 서운한 상황이고 청덕은 흥덕을 지금 흔들흔들하고 계시고 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상당구 얘기를 하면 지금 흥덕에 가 계신 정우택 전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원래 상당구 쪽을 컨트롤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다시 상당구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가능성도 많이 이제 언론에도 제기되고 흥덕으로 있죠. 갔다가 이게 또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죠. 정리를 조금 해드린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 정정순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재판이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오래 갈 거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윤곽근 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또 선거도 있고 여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6월달 전당대회 이후에 바로 개편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전 상당구의 원래 터줏대감이었던 정우택 전 의원이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문 보도가 많이 있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이제 그렇게 많이 돼 있는데 네. 우선 윤곽근 위원장님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 말 7월 넘어서 내년도 대선 지방선거 준비 차원에서 아마 윤곽근 위원장님도 이제 항소하고 하다 보면 또 거의 연말쯤이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이 재판이 꽤 대부분 길어지는 걸 보면 뭐 가을이나 이렇게 나겠죠. 그때까지 과연 기다리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고 굉장히 그 따님 뭐 이렇게 해서 마음 아픈 일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실이. 그런데 이제 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우택 의원님께서 옮겨오시는 부분 아마 정우택 의원님과 또 모셨던 분들이 한 가지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도 총선 때 만약에 흥덕을 안 갔다면 불출마를 하고 계셨더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훨씬 더 좋았겠죠. 정치가 흔히 명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 흥덕으로 옮길 때 어떤 이제 대외적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상당으로 오신다고 그러면 완벽히 당연히 내가 가야지라는 건 이 세상에 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과연 그럼 명분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지금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신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냐면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 그 한 두세 달 전에 2월달, 3월달에 도당위원장 추대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죠. 윤곽근 도당위원장이 구속 수감되면서 새로 도당위원장을 추대를 할 때 그 충북권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단일 추대, 정우택 전 의원을 단일 추대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언론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정우택 의원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죠. 윤곽근 당협위원장, 도당위원장 겸 당협위원장이 구속 수감되자마자 본인이 도당위원장으로 복귀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보이지 않고 주변의 눈이 좀 의식하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상당부 당협위원장이 복귀하는 것도 주변의 눈을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명분이라는 건 물론 명분이라는 게 뭐 딱 하나 똑 떨어지는 명분은 잘 없지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대외 조건으로 보면 지난 4.7 재보궐에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세대 교체 논의가 세게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내에서 벌써 초선 의원들만 해도 3명이나 김웅, 윤희숙 의원님, 그다음에 김은혜 의원님, 그다음에 원내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까지 해서 막 세대 교체를 주창하고 여러 가지 어떤 바람에 대한 새로운 이런 부분까지 겹쳐 있어서 명분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 많이 모시고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여론 조성이나 형성이나 여론 청취를 통해서 좋은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 정치권이 안고 있는 아쉬운 부분이죠. 노장청이 같이 어우러지고 또 후배들은 온고지신을 기초로 청출어람, 청어람 선배들을 같이 모시면서 같이 나갈 수 있고 또 선배님들은 앞에서 끌어주고 후배들을 키우고 이건 민주당도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그다음에 다음 총선 대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마찬가지로 과연 소위 말하는 깜이 되는 사람이 누구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언뜻 과연 지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누가 떠오르느냐 했을 때 너무나 인재풀이 한계에 있다. 그러면 선배님들 또 마냥 선배님들이 안 끌어줬다고만 할 게 아니라 후배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신으로 도전을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 양 당이 공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입니다. 제가 뭐 당 색깔은 전혀 다르지만은 정우택 전 의원님께 좀 정치적인 조언을 드린다면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본인의 선택이 지역의 새판짜기에 결정적, 특히 이제 보수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 정우택 의원 사실상 지역의 역대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성취를 거두신 분이에요. 최고의 성취. 그렇죠. 사선에다가 원내대표, 장관, 그다음에 도지사까지 하셨고 민주당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에서 재선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국회의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우택 전 의원께서 이제 연령대로 보시면 사실은 정치의 마지막 종착점에 다가가는 순간이거든요. 본인의 연륜이나 경력을 본다면 좀 화끈한 선택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화끈한 선택? 그러니까 총선이나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도지선에 올인하는 그런 배수의 진을 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본인의 그런 결기를 보여준다 그러면 도지사에 올인하겠다. 본인은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도지사를 보고 가겠다는 그런 결기를 보여준다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호소력도 있고 후배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길을 터줄 수 있거든요. 새로 성장하는 후배들한테 길을 터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륜이나 연륜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결기를 이번 기회에 보여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약간 칭찬만 한다고 저 미리 얘기해놓고 지금 조언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앙당이든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원로 기능이 없다. 원로 기능이 없다. 영어로 그 아너러블이라고 그러죠. 국민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존경심이 우러나는 어떤 사회 지도층 원로. 뭐 예를 들어 그 101세 된 김영석 교수님 뭐 이렇게 저기 나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감동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이어령 교수님이나 뭐 이런 식의 정치권에서는 그런 원로 기능이 없다라고 여든 야든 많이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내로 오면 그런 기능 부분에서 지탄을 받거나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고 기둥입니다. 후배들을 또 잘 이끌어 주실 책무도 있고 또 지금까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과도기 어떻게 보면 제일 격동기잖아요. 아하. 오랜 시간이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그 그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기잖아요. 예. 이런 때 정말 기둥으로서 지금 최 변호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원칙을 딱 갖고 좀 해주시면 통큰 결단이죠, 그렇죠. 통큰 결단을 해주신다면 여러 젊은 정치인들한테 하나 자리도 마련해줄 수 있고 본인도 정치 마지막에 화끈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실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에 지금 거론했던 인물들 말고 이제 또 이렇게 어떻게 지각 변동이 될지 모르니까요. 새 인물들 그러나 혹은 좀 도전을 할 만한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떤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지 어떤 구도가 또 잡힐지도 궁금한. 정정순 의원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이전에 출마했던 김영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나 장선배 전 도의장, 그다음 이현홍 교수 같은 분들이 항상 상당구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러시군요. 참 그 부분이 좀 난감해요. 진짜 1심이 아직 저기도 안 된 상태에서 다 이제 참 난감한 입장인데 그래도 어찌됐든 많은 정치인들이 꿈을 갖고 준비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도 생기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의 움직임을 마냥 야, 판결도 안 끝났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즐겨 듣는 옆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소신을 이야기할 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엄마 네 여벅다리 네가 긁는 거요. 남이 긁어주지 않아. 지금 정치권을 보니까 어떤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이런 문화가 많이 약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정정순 의원님께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분들이 물밑에서 움직이고 하면서 거기서 건전하게 경쟁 문화도 생기고 정말 소신 있고 인정받는 어떤 새로운 리더들이 탄생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제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아니고 내부 정보를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앞서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1일 날 있어서 그 기점 이후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주셨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새 판을 짜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정치, 특히 상당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번 그 상당구 포함해서 청주, 특히 이제 청주권이죠. 계속 혼란을 겪었던 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전에 새 판 짜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 예,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전당대회 어느 분이 출마해서 어느 분이 당선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한 4분 정도 압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컷오프 안에 들어온다는 분들. 근데 그분들의 캐릭터가 다 다르고 향후 지향하는 특히나 이제 이번 전당대회 대표로 뽑히는 분들이 내년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대선 승리에 일조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색깔과 지향점이 다 달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스타성을 갖고 있잖아요. 강한 스타성이라는 거는 어떤 대권 주자 옹립하고 만들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의해서 가려질 수도 있고 주호영 대표는 관리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새로운 대표가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는 뭐 지금 거론되는 정말 이렇게 젊은 새로운 대표가 온다 그러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충북만이 자체적으로 짠다고 될 수 있는 그림은 아니다. 언론에 많이 기존에 있는 분들을 거론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같이 간단치 않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전에는 예측 불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는 뭐 국민의힘만 놓고 뭐 국민의힘이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는 만약에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새판 짜기가 지역의 어떤 상당구에 특히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앙당 차원에서 국민의힘의 새판 짜기는 중도 합리화예요. 중도 합리화 쪽으로 가자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려면 결정적인 변수가 정우택 전 의원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이 정우택 전 의원이 전에 도당위원장 단독 추대로 됐을 때 그때 지역에서 많은 그 비판은 새판 짜기가 아니라 과거로 복귀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우택 의원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결기를 가지고 도지사만 올인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상당구로 복귀하거나 흥덕구에 남아있거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지역에 국민의힘의 새판 짜기가 되냐 아니면 도돌이표가 되냐 이것이 결정될 것 같아요. 변수는 결정권은 정우택 의원의 선택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키맨입니까? 맞습니다. 뭐 그동안의 이 경력으로 보시나 연륜으로 또 그동안에 해왔던 역할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당에서도 원내대표도 하셨고 일종의 이제 비대위원장도 하셨고요. 예.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정우택 의원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정말 통 큰 결단을 어느 방향으로 하시느냐가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에 걸맞게 정말 이번에 시원한 결단들을 해주시기를 많은 당원들이 바라고 있죠. 특히 신문수가 바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어딜지는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상당구를 하나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결단들이 같이 필요할 텐데 청주시 지난 연말에 인구 통계를 보시면 서원구는 1,500명이 넘게 인구가 줄었어요. 1,800명 가까이가 줄었어요. 예. 1년 사이에. 상당구가 1,200명 정도 늘었어요. 예. 동남지구, 방서지구 생기면서 이쪽으로 많이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예. 젊은 층이 상당 부분 이사를 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청주 판의 이 변화 흐름의 변화를 만들거든요. 예. 이런 것까지도 다 맞물려서 아마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각 당들이. 네. 오늘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얘기를 좀 듣고 또 궁금해 해보기도 했는데 결론은 딱 그러네요. 정우택의 선택은 딱 줄이면 그거네. 야, 오늘 얘기를 많이 좀 나눠봤는데요. 지역의 정치 변화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긴 많지만 6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 보시죠. 상당구에 지금 출마했던 정종순 의원하고 윤곽근 위원장 둘 다 한 분은 구속으로 나와 있긴 했지만 둘 다 네.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정치 예로부터 정치는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뭐라?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거다. 삐끗하면은 교도소 아슬아슬하게. 안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자신이 뭐 잘 배우신 거예요, 또 이것도? 잘거리. 자신이 뭐 크고 작건 뭐 잘못으로 구속될 수도 있고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예.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타인의 음모 또는 권력의 항배에 따라서 본인 잘못도 없는데 교도소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 같아요. 뭐 구속 수감됐던 뭐 정종순 의원하고 윤곽근 위원장은 이를 절감할 거야. 아마 정치라는 건 교도소 담장 위로 걷는다는 건. 예. 그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 예. 이걸 항상 성찰하시고 본인이 정치 참여에 대해서도 항상 재고해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인의 또 엄청난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정치는. 그걸 좀 저희도 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치를 이걸로 걷는 게 아니라 뛰는데 담에서. 휘청하는 겁니다. 삐끗. 변호사님이 하실 때는 교도소 담장이 아마 넓을 겁니다. 네, 교수님 정리해 주시죠. 정말 격동기고 과도기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예, 이게 아주 큰 변화의 네, 시기인데 네, 이 질자가 보면 이제 병이 아니라 여기서는 빠르다. 빠른. 예, 굉장히 빠르다라는 뜻인데 이런 질풍노도와도 같은 지역 정치 상황 이런 때 정말 양날개가 잘 균형을 맞추고 또 우리 지역 현안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분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같이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질풍노도라는 단어를 진짜 엄청 오랜만에 들어본 생각이 나서요. 정치인은 예. 사춘기 소년 같다. 뭐 이런 뜻인가. 예.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